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47대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우선주의 시대 2.0을 선포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 전망되는데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지 자세하게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The golden age of America begins right now. From this day forward, our country will flourish and be respected again all over the world. We will be the envy of every nation, and we will not allow ourselves to be taken advantage of any longer. During every single da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 will very simply put America first. 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를 급진적이고 부패한 정권이라고 저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또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지 않았습니까? 면전에 있었죠. 다소 이제 굳은 표정으로 이렇게 응수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네? 면전에서 비판당한 바이든이었지만 트럼프의 손편지를 남기고 퇴임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다고 합니다. 백악관에서 맞이를 할 땐 또 웰컴 홈. 집에 온 걸 환영한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거든요. 신보분 철사관님. 예, 뭐 미국 정치의 관행인 거죠. 네. 할 말은 다 하지만 또 형식적인 의전적인 차원에 있을 때는 최대한 예우를 하는 모습이죠. 네. 손편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뭐 부정선거다 하면서 의회 남입도 있었고 그때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손편지는 전해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이번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손편지를 전해줬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대통령 책상, 결단의 책상인가 이렇게 부르는데 그 위에 올려놨다고 해요. 내용은 서로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마 좋은 의미로 나라를 잘 운영해 달라 그런 취지가 담겨 있지 않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또 눈에 띄었던 건 멜라니아 여사의 복장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하늘색 정장을 입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굉장히 독특한 검정색 정장을 입고 모자까지 썼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로 저 모습입니다. 2017년 왼쪽에는 하늘색 정장을 입고 있죠. 그런데 올해는 검정색 모자를 눌러쓰고 검정색 정장을 입고 등장을 했습니다.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의미가 좀 담겨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제가 패션 전문가가 아니라서요. 이 멜라니아 여사 같은 경우에는 좀 수줍음을 많이 타고 네. 이 어떤 일선에 전면 나서는 것을 조금 뭐 부담스러워한다라는 그런 세평이 있는데 저런 지금 패션이 저 까만 옷과 까만 모자를 쓰고 온 패션이 뭔가 조금 방어적인 자세를 뭐 나타낸 것이 아닌가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훨씬 더 공격적으로 보이거든요. 공격적으로 네, 보이셨어요? 약간 저승사자와 같은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훨씬 더 뭔가 이제는 조금 전면에 나서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그냥 저만의 해석이고요. 제가 패션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뭐 취임식, 세계적으로 취임식을 아마 많이 보셨으니까 전 세계 취임식을 많이 보셨을 테니까 영부인이 이제 저런 패션을 했다라는 건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있는 대목인 건가요? 근데 조금 뭐 이방카 트럼프도 취임식에 참석을 했는데 보니까 저런 좀 복장으로 통일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방카도 저런 비슷한 모자를 썼던 것 같으니까요. 저는 뭐 크게 뭐 눈에 띄지는 않았어요. 제 눈에는. 네. 예. 그리고 사실 저런 취임식이니까 뭔가 화려하고 그리고 뭔가 눈에 확 띄는 그런 옷을 색상도 그런 옷을 선택했을 것 같다 예상할 수 있었는데 검정색 옷을 입고 나오니까 약간 상복 같은 저승사자 느낌도 난다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 뭐 취임식 계속해서 지켜봤는데 그러니까 멜라니 여사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의견을 덜 표현하겠다는 부분의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 창으로 인해서 얼굴이 제대로 잘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눈빛도 그것은 안 보이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덜 드러내겠다. 그것을 갖다가 뭐 확대 해석해 본다면은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뒤에 한 발 물러서 있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로 지금 상반된 이런 주장을 그러니까요. 내놓고 계신데 이제 향후 어떤 활동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이 멜라니아 여사의 복장 때문에 불거진 네네. 한 이슈가 에피소드? 있었습니다. 예,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모자가 저렇게 챙이 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눈빛,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시선을 다 가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멜라니아여서 지금 보시는 지금 저 것처럼 모습이죠. 저렇게 입을 맞추려고 하는데 챙 때문에 뺨에 입술이 닿질 못해서 저렇게
어렵고 힘들게 뺨에 입을 맞추는 모습 포착이 됐거든요. 결국 못 맞춘 거 아닌가요, 지금? 네, 사실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다른 사진에는 목에 입을 맞추는 듯한 모습도 보이긴 하더라고요, 신장관님. 뭐 저는 저기 지금 화면에 잘 나오는데 결국에는 실패했는데 네. 사실은 저런 가벼운 이렇게 입맞춤은요. 볼에 살짝 되는 경우도 있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도 아무리 창이 있다고 해도 뭐 무리하게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고 저게 또 이제 확대 해석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와 멜라니 여사가 약간 한 발 물러서 있으려는 모습이 잘 대변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을 모았는데 아무튼 향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 나온 저 색상이나 모자의 창 그리고 네. 드러내는 모습, 드러내지 않는 모습 같은 경우에는 멜라니 여사가 한 발 물러서야겠다. 저는 그렇게 보지만 역으로 또 상황 변화라든가 또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서 적극적인 또 목소리도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제 목소리나 김재천 교수님의 목소리가 다 일맥상통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 교수님의 의견에 조금 더 동조가 되는데 전투복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늘 작정하고 나온 듯한 그런 작정하고 패션, 나왔다? 예, 그런 패션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저렇게 네. 뺨에 입을 맞춘다라는 건 사실 예상이 될 법도 했는데도 네. 모자를 쓰고 온 거잖아요.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네. 네. 분명한 사실은 멜라니아 여사가 트럼프와의 스킨십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장면이 벌써 네. 포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약간 네. 입술을 적극적으로 내밀면서 네, 네. 뭔가 정말 입맞춤, 그러니까 뺨에 키스를 하고 싶었는데 네. 멜라니아 여사가 이제 방어하는 네, 그 전에도 동영상 클립에서 보면은 이렇게 다가가면 싹 고개를 돌리는 모습도 보여줬고 그랬죠, 그다음에 과거에. 손을 잡으려 그러면 손을 갖다 이렇게 싹 뒤로 빼는 아, 모습도 맞아요, 보여줬기 맞아요. 예.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예, 농담을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참고로 손은 잘 잡더라고요. 예. 이 공교롭게 트럼프 장녀 말씀 주신 것처럼 이방카도 멜라니아처럼 모자를 쓴 모습도 화제가 됐습니다. 모양은 조금 달랐는데 오히려 이제 영국식 아, 예, 그러네요. 모자를 쓴 모습이 저렇게 포착이 돼서 옷 색깔은 오늘 제가 입은 옷 색깔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약간 네, 녹색. 검은색에 녹색이죠. 짙은 녹색에 네. 이제 옷을 착용했는데 이방카도 역할을 좀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솔솔 나오고는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예, 뭐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이번에는 이방카는 한 발 물러서 있었어요. 네. 그 본인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자제해 왔고 그것은 4년 전에 그러니까 대선 패배 이후에 혼란 상황에서 이방카 나름대로 느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장남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작년은 한 발 물러선 모습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방카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리고 이방카가 똑똑하다고 하고 그렇게 전해져서 그런 부분이 있나 모르겠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선거 캠페인보다는요. 당선된 이후에 이방카가 조금씩 더 부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뭐 자기 스스로 정치하고 거리를 두겠다고 이야기를 한 만큼 네. 뭐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진 않을 것이고 네. 또 2기에는 트럼프 2기에는 트럼프의 장남이 뭐 제이디 벤스를 부통령으로 추천했다거나 여러 가지 역할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아들과 딸을 동시에 전면에 내세우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 교수님께도 여쭤볼게요. 지금 이방카 패션은 공격적입니까? 방어적입니까? 패션은 단지 그러니까 그걸로 예, 이제 예. 전망을 역할을 전망해 볼수 이방카 있으니까.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일기 행정부에서 역할을 하면서 정치에 조금 염증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남편이죠. 제리드 쿠시너가 여전히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라도 조금 뭐 정치에 관여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들리고요. 그리고 신차관님 말씀을 하셨지만 트럼프의 이방카 사랑이 남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플로리다 주지사로 좀 앉히고 싶어하는 생각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런 주지사로. 의향을 지금 현 주지사인 론 디센티스에게도 타진을 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도 들리곤 하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뭐 일정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이번 2기 행정부에서는 역시 마쿠 실세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될 것 같아요. 아들이 될 본인도 것이다. 그 지금 역할을 굉장히 즐기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부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에 준하게 주목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And carries our flag into new and beautiful horizons. And we will pursue our manifest destiny into the stars, launching American astronauts to plant the stars and stripes on the planet Mars.
자, 저렇게 지금 일론 머스크를 축혀 세워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일론 머스크의 저런 허니문 기간이 언제까지 갈지는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어떤 역할을 언제까지 좀 할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정부 효율화를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사실 기업의 효율성을 정부에 가져오려는 노력은 뭐 공화당 정부가 계속해서 추구했던 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 부분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일론 머스크는 사실 전통적인 트럼프의 측근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그 백악관 내에서 일론 머스크를 지지하는 측도 있겠지만 반대측, 견제하는. 예, 그쪽이 또 상당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자제를 하면서 업무를 잘 한다면은 장기간 관여를 할 수 있겠지만 자기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는다고 하거나 트럼프에 도전하거나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건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머스크도 지금 취임식 중에 논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스페이스X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취임식 전에 지지자들을 향한 무대에서 파시스트 경례를 했다. 바로 저 모습입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지금 논란을 빚고 있거든요. 주먹을 두 손으로 위로 뻗으면서 저렇게 하늘을 향해서 경례하는 모습. 파시스트 경례라는데 이게 조금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워낙 튀는 사람이라서 이제 저런 돌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뭐 파시스트를 뭐 지지한다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워낙 조금 좀 예측 불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머스크가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는 네. 것이에요. 네네. 지금은 분명히 트럼프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말씀하셨듯이 마가의 핵심 인물들의 견제를 엄청 받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인데요.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여전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기 사업을 위해서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생산 기지고 시장의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런 빅테크를 운영하려다가 보면은요, 이 해외에서 우수한 인재를, 그러니까 이민이 좀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마가의 핵심 인물들 다 살아 돌아왔거든요. 네. 스티브 밀러라든지 스티브 배너도 지금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이민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머스크의 견제가 굉장히 심하고 뭐 저런 행동뿐만 아니라 사실 당선되고 나서 외교안보 영역까지 이제 무슨 발언을 하는 거예요. 유엔 이란 대사를 불러가지고 무슨 뭐 이란과의 뭐 새로운 뭐 핵 협상을 갖다 논의했다라든지 지금 또 영국 총리죠. 저 키어마이어 총리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갖다 자기가 갈아치우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튀고 있기 때문에 모난정이 결국 그 모난 돌이 어떻게 되죠? 예, 돌이 이제 정을 맞기 때문에 언제까지 트럼프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우리가 관전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머스크 외에도 사실 미국의 빅테크 기업 수장들이 취임식에 총 출동을 했습니다. 대부분 굉장히 많은 액수를 기부하고 저 자리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얼마씩 기부했습니까? 기본적으로 100만 달러는 다 기본적으로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빅테크 기업이 민주당 성향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에서 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독점 부분을 갖다가 건들려고 했기 때문에 돌아섰다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빅테크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이 돌아섰고 또 네. 많이 이렇게 후원도 하고 어떻게 보면 허니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취임식의 대미는 또 사실 VIP 무도회 아니겠습니까? 네. 예. 무도회에서 우리나라 기업인들도 저기에 참석을 합니다. 누가 참석을 하죠? 예, 뭐 잘 알려진 것처럼 정용진 회장님하고 쿠팡 김범석 의장이 네. VIP 무도회에 참석을 합니다. 지금이 미국 시간으로는 밤이잖아요. 네. 이제 지금 캐피탈원에서 있던 행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서 끝나는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현재 시각으로. 예, 그러면은 이제 무도회가 있을 텐데 네. 무도회가 사실은 3개가 열려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VIP 무도회일 테고 거기에 참석을 받았다고 하니까 상당히 의미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 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몇 분이나 이야기하냐 이런 거에 언론이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결혼식 날 네. 혼주 부모 만나기 힘들잖아요. 짧게 인사하잖아요. 이것도 지금 취임식이기 때문에 취임식 당일에 트럼프와 이야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 인물들 이렇게 접촉하면서 우리 입장을 잘 전달하면 되지 트럼프와 뭐 몇 초 대화를 나눴네
이런 것은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혹시라도 만난다면 잠깐이라도 만난다면 그게 또 의미가 있겠네요. 의미는 있죠. 똑같이 결혼식에 비하면 결혼식 때 와서 만난 사람들 명단 다 적고 나중에 감사 인사 하잖아요. 방명록 예, 작성하는. 그렇죠. 예. 그런 마음가짐을 트럼프 대통령도 내 취임식에 와줬고 나와 네. 인사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우호적이고 이 우호적인 거에 대해서 내가 정책을 전개하면서 약간의 배려는 할 수 있겠다. 그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과는 말씀 주신 대로 직접 조우가 조금 어렵다고 한다면 내각의 인사라든지 누굴 만나야 조금 이 연찬회 참석이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그래서 건가요?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 취임식 며칠 전에 개최가 된 리셉션에 참가를 했죠. 네. 트럼프 주니어와의 바로 어떤 저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외교 그 국무장관 지명자 그리고 상무장관 지명자 네. 그리고 재무장관 지명자와 짧게나마 담소로 나눴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장관 3명을 모두 만난 지금 분은 김범석 의장이라는 거니까 지금 현재 뭐 한국 정치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정부의 공식적인 채널이 잘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뭐 그렇다고 뭐 외교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퇴임 전에 한국을 방문했고 그리고 일본의 그 외무장관도 한국을 방문했고 한국의 외교 차관도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트랜지션 기간 동안에 긴밀하게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작업은 잘 못하고 있고 또 트럼프 주니어 같은 경우 실세임에는 분명한데 지금 이게 한국에서 얼마나 이게 네트워킹 작업이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공백을 지금 재계 인사들이 채워주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용진, 김범석이 사실 이번에 좀 역할을 많이 해줄 그리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만 조금 무도회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에게는 굉장히 생소한데 저게 보통 3번이고요.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10번의 무도회를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재임 기간. 재임 기간이 아니고 취임식 때 취임식에만 10번의 10번이요? 무도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로널드 레이건 같은 경우에는 취임식 때 배우 출신이었기 때문에 현란한 살사 솜씨를 갖다 국민들에게 선보이고 이 빌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끼가 있었잖아요. 해가지고 색소폰 연주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국민들과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굉장히 분열됐던 미국의 정치상을 갖다 조금 치유한다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게요. 무도회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중요한 행사고요. 그런 의미가 또 있었군요.